저놈의 상판떼기. 보기 싫은데 또 마주쳤어. 연주는 일부러 준비해둔 소금을 가게 문 앞에 팍팍 뿌렸다. 누나, 전 남편 또 만났어? 내 호들갑에 비디오를 정리하던 남자친구가 옆으로 다가와 문밖을 살피며 묻는다. 아니, 이번엔 전 남편 사모님. 헐, 뭐임? 이 와중에 사모님 소리가 나와? 마누라, 아니 그년이라고 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누나도 참 못 말린다. 마누라라고 했다가 전에 우리 아빠만 피봤잖아. 내가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누나 저런 사람한테 기 안 죽게 해줄게. 지금도 기 안 죽어. 우리 수연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데.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는 아빠도 계시고.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해. 가끔 마주치는 전 남편네 식구들 빼면. 누나, 그 사람들 나타나서 누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거나 허튼 짓 하려고 하면 나 얼른 불러.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줄 테니까. 아버님한테도 내가 더 자주 왔다 갔다 할게.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남자친구의 볼을 잡고 흔들다 쪽소리가 나게 뽀뽀를 했다. 남자친구는 큰 키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는 나랑 눈을 마주치며 웃는다. 나는 남자친구를 꼭 끌어안았다. 연주는 자신이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비록 살면서 몇 번의 고비는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힘든 고비를 다 덮고도 남을 큰 사랑을 받는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빠는 연주를 애지중지 귀하게 키워주셨고 지금은 은퇴를 하고 내가 운영하는 비디오 가게가 있는 건물 경비 일을 하고 계신다. 아빠와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건 좋은데 하필 전 남편의 병원도 이 건물에 개업을 한 것이다. 전 남편은 대학교 때부터 10년을 넘게 만났는데 둘 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데이트다운 데이트 한 번 못했었다. 게다가 의대생인 남편은 공부할 기간도 길어지니 먼저 사회생활을 하게 된 연주가 생활비며 학비까지 지원했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정식 의사가 된 전 남편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자기야, 오늘은 집에 들어와. 못 들어가. 그리고 나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았어. 자기 목소리도 듣고 싶고 힘들진 않나 걱정도 되고 해서. 어련히 알아서 잘 지낼까. 전 남편은 점점 연주를 귀찮아했고 연주가 본인의 날개를 꺾는 장애물로 여기는 듯했다. 그래도 연애 때는 한참 바쁘고 힘들었던 시기에도 이렇게 비참한 기분은 아니었는데 점점 남편의 외박과 무시, 원망을 듣기 힘들 쯤 연주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비디오와 만화책을 대여해주는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 아빠가 경비로 일하는 건물 1층에 자리가 나왔는데 어떠냐는 권유에 가서 보고 가게를 얻었고 단골도 많아서 지금까지 나름 자리를 잡고 재미있게 일하고 있다. 단골 중에는 그 상가 건물 옥상에 살고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출근 도장 찍듯이 연준의 가게를 들락날락 하더니 어느 날부터 연주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왔다. 누나,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 근데 전 남편은 있어. 오, 다행이다. 어쨌든 지금은 만나는 남자 없다는 거잖아요.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네 친구들이랑 놀아. 아줌마하고 놀려고 하지 말고. 에이, 저도 보는 눈이 있지. 좋은 사람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놓치면 안 되죠. 놓치는 사람이 바보지. 그렇게 매일매일 철벽을 쳐도 지치지도 않는지 그 학생은 연준의 가게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러다 연준의 가게에서 몇 시간씩 일을 도와주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보면 볼수록 연주도 그 학생이 마음에 들었다. 일단 사람이 참 선하고 밝았다. 그리고 경비인 아빠를 얼마나 깍듯이 잘 모시는지 아빠도 그 청년을 마음에 들어하며 내가 그 청년과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금의 남자친구는 우리 부녀 사이에 녹아들었고 나도 이 사람이라면 다시 결혼을 해서 살 수 있겠구나 결심이 섰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창창한 남의 귀한 아들 앞길을 막으면 쓰나. 연애만 하다 조금 나이 들다 보면 철들고 그때는 나이 든 아줌마 말고 다른 사랑 찾아 떠나겠지.
그때까지만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연애하자 싶었다. 남자친구는 결혼까지 하자고 졸랐지만 연주는 남자친구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면 우리 만나는 것도 끝이라고 못을 박은 상태였다. 그 즈음 전 남편도 상가 건물 2층에 치과를 개업해 들어왔다. 하고 많은 건물 중에 왜 하필 여기인지 아무렇지 않게 대하려고 해도 전 남편과 그의 아내는 나와 경비인 우리 아빠 그리고 내 남자친구까지 모두 깔보며 볼 때마다 마음에 못을 박는 말들을 해댔다. 아저씨, 내 차 주차해놔. 저번처럼 길가에 주차해서 차 긁히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죠. 경비 주제에 말이 많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한때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람인데 눈에 뵈는 게 없는지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아주 인간이길 포기한 것 같았다. 내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돈 있는 여자 만나서 팔자 피려고 나랑 이혼해 놓고는 이제 돈 많은 집에 새장가를 가더니 전처 가족이 눈앞에 나타나자 시야에서 치우고 싶었겠지. 물주인 자기 부인한테도 면목이 없을 테고. 그래서 의사인 전 남편은 틈만 나면 아버지와 나를 이 건물에서 쫓아내려고 안달이었다. 그 인간이 아빠에게 차키를 집어 던지는 광경을 보고 눈이 뒤집힌 연주는 얼른 열쇠를 들고 전 남편을 쫓아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복도에서 전 남편에게 키를 집어 던졌다. 네 차는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아빠 고생시키지 말고. 아이씨, 누구야? 화를 내며 뒤돌아보던 남편은 나를 발견하고는 입 한쪽을 끌어올리며 야비하게 웃었다. 이게 누구야? 효녀 심청이도 울고 간다는 전 마누라 아냐? 길게 말 안 해. 열쇠 들고 얼른 가라. 지금 네 마누라 오면 어쩌려고 그래? 마누라 앞에서는 깨갱할 거면서 우리한테는 엄청 큰 소리 치더라? 깨갱을 누가? 다 사랑하니까 내가 져주는 거지. 그리고 너 때문에 우리 마나님이 심기가 불편한 거 아냐? 너는 전 남편이 잘 살길 바라면서 조용히 여길 떠나라니까 왜 여태 안 가고 있어? 내가 왜 떠나야 하는데? 네 건물이야? 너도 새 들어왔고 나도 똑같은 돈 주고 장사하는 건데 네가 무슨 권리로?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지 꼭 쫓겨나야겠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상가 건물에 비디오 가게보다는 치과 같은 병원이 있는 게 훨 급이 올라가지. 화가 난 내가 한마디 쏘아 붙이려고 하는데 맞은편에서 전 남편의 부인이 걸어왔다. 여보, 급 떨어지게 자꾸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니까. 여보, 그러니까 말이야. 상가 다른 데 알아보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자꾸. 그건 내가 여기 건물주 만나서 알아서 할게. 당신 저 여자 같이 있는 모습 다신 내 눈에 안 띄게 해줘. 여보 알겠어. 조심할게. 전 남편은 자기 마누라에게 꼼짝없이 잡혀 살았다. 허리까지 굽신거리며 쫓아가는 모습이 간신배 같았다. 맨날 끄끄 거리는 게 자기 마누라한테 배웠나 보다. 저런 남자 뭐가 좋다고 내가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을까? 헛웃음이 나왔다. 그나저나 이 건물에서 나가야 할까? 정말 가게 옮기기 싫은데 내가 어떻게 자리 잡은 가게인데. 하지만 전 남편 말대로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병원이 들어와 있는 게 나을 테니까 내가 불리하긴 할 텐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부랴부랴 나가는 것보단 미리 여기저기 알아보고 여유 있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요즘은 가게를 옮겨야 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었다. 이런 마음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자기 집에 인사 가자고 성화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요즘 다시 결혼하자고 애정 공세를 펼치는데 연주는 자신이 없었다.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시밭길일 것이다. 나 때문에 부모와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도 않아 연주는 그동안 차마 하지 못하고 미뤄뒀던 말을 꺼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헤어져.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상가가 발칵 뒤집혔다. 연주가 심란한 마음으로 비디오며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모피 코트를 입은 있어 보이는 여사님이 가게로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일단 인사를 하며 다가서니 상가 주인 아주머니였다.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한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안녕하세요. 나 상가 주인 아줌마인데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왔어요. 가게는 잘 돼요? 뭐 불편한 건 없고? 네, 불편한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자리 좀 옮길까요? 네. 나는 올 게 왔구나 생각이 들었다. 전 남편이 술을 쓴 게 분명했다. 어느 정도 가게를 접어야겠구나 체념을 하고 주인을 따라 나섰다. 난 커피. 아가씨는 뭘로 마실래요? 저도 커피. 여기 커피 2잔, 그리고 시원한 물도 1잔 부탁해요. 내가 왜 보자고 했는지는 알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난 또 우리 수연이가 아무 말도 안 했나 싶어서 조심스러웠지. 갑자기 수연? 우리 수연이? 수연이라면 내 남자친구인데 왜 주인 아줌마가... 생각을 하던 나는 놀라 헉 숨을 들이켰다. 물론 결혼은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는 상상을 안 해본 건 아니다.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차가워졌다. 입술이 말라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 상황에 뭐라고 부르지? 주인 아줌마라 하기엔 버릇이 없는 것 같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 자리로 얘기하자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네, 어머님. 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얘기하자 주인 아줌마는 물컵을 손에 들었다. 난 눈을 질끈 감았다. 누가 네 어머니야? 하며 찬물을 얼굴에 철썩 소리가 나도록 뿌릴 걸 대비해서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조용해 살며시 눈을 뜨자 주인 아줌마는 물을 내 커피 옆에 내려놓았다. 입이 마른 것 같길래 물 좀 마시라고 준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설마 얼굴에 물 뿌리러 온 걸까봐? 아휴, 아가씨도 참. 휴, 물사대기는 안 맞아서 다행이네. 아까 어머니 소리 듣기 좋네.